풀자. 1번 뭐야 답? 1번에 5, 1번에 5, 2번은 X 2번에 X, 3번 X 3번에 X, 4번은 5 5, 5번 X X, 6번은 5 5, X, 5X, 5 5, 7번은 5 7번에 5, 8번은 5 5, 9번은 5 X, 5, 5 5, 5 예스 10번은 10번에 5야? 네 X야? X. 짝하게 틀렸어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은 5야, X야? 5? 5. 12번은 X. 13번 5일까 X일까? X? 5. 와 진짜 나오네 자, 14번은 뭐야? 14번에 X. 15번은 자기가 쓴 거 발표해 볼 사람. 15번 자기가 쓴 거 발표할 사람. 도장 줄게. 혜성 에? 발표. 다른 애벌레들도 노랑 애벌레들과 호랑 애벌레들처럼 변함에 나비가 되는 온 애벌레가 나비를 주고 평화롭게 되는 것. 오케이. 자, 선생님이 쓴 것도 같이 보자. 호랑 애벌레랑 노랑 애벌레는 뭐를 통해서 나비가 됐을까? 고치? 희망? 시작. 변하는 거 뭐라 그럴까? 변하는 거. 변화를 통해서 나비가 됐고, 가지고 태어난 뭐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 있었을까? 나비? 자신의 뭔가 속에 있는 모습을 뭐라 할까? 살코기. 땡. 속에 있는 모습을 뭐라 그럴까? 내부? 내부랑 비슷해. 내 뭐야? 내 땡이야. 내 땡. 내면.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 있게 됐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호랑이벌레랑 노랑이벌레는 뭐를 따르지 않았을까? 타인. 그리고 뭐하고 뭐한 자신들만의 삶일까? 조금 이건 어려워. 보면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그래서 타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게 자신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됐지. 그리고 앞으로 멋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거라는 것을 의미한대. 새로운 시작은. 그래서 16번은 답이 뭘까? 4번? 4번? 1번. 1번? 1번. 폭력도 비슷한데 협박이 좀 더 맞아. 위협할 때 폭력을 쓰긴 해. 근데 여기서는 협박이 좀 더 비슷한 말이야. 17번은 답 뭘까? 3번. 3번? 17번은 3번? 3번. 18번은 답 뭘까? 2번? 2번. 19번은? 3번. 제가 하는 수학책 이름도 디딤돌인데. 디딤돌? 무작위 5번. 무자비? 3번. 인자.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20번은 답 뭐야? 1번? 1번. 한골 탈 때 맞아.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자아 정체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자아 정체성? 학교에서 진로 시간이나 이럴 때 되게 많이 듣지. 근무 시간이 뭐예요? 없는 거. 아마 하율이는 안 듣는 수업일까. 다른 친구는 다 진로 같은 거 있지. 수업. 아니요? 네. 있어요. 있지. 다 알고 있어 이미 선생님. 똑똑한 사람들만 아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나 고학년 되면은 듣는 수업 있어. 진로라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어떤 건지 밑에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글이 나오겠지.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접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대.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많다는 거야, 살면은.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흔한 질문으로는 첫 번째가 이름 석자 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대.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한정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름이 답을 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스로도 뭔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뭔가 머릿속에는 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되게 머릿속으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쉽게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대답을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아, 이거 가지고는 내가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 질문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좋고 싫음의 기호로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말해줘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한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 좋고 싫음의 기호는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지. 그런 걸 바로 기호나 아니면 이미지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릿속으로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말해야 되나? 아니면 능력이면 저는 축구를 잘해요. 아니면 저는 달리기를 잘해요. 아니면 저는 요리를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다니면은 저는 회사에서 뭐 인턴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과장이에요. 아니면 저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자신을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래. 여기서 불변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불변. 그리고 실체는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형상, 뭐 실제적인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체는 뒤에 선생님이 써놔서 지금 안 써도 돼. 그래서 자신을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 우리의 외모나 아니면 그런 성격 같은 건 잘 변하지 않잖아. 그런 거를 스스로 깨달으면은 만약에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대.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한 개인으로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했대. 인간은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했대. 청소년기는 딱 너희 또래지. 청소년기에는 주체로서의 자아랑 객체로서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래. 주체로서의 자아는 자신의 의한이라고 써놨잖아. 너희가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스스로의 그냥 본래 성격,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생각해보면 되고 주체로서의 자아는 객체로서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랑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객체, 타인에 의한 자아라고 생각하면 돼. 자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너희 성격, 마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지? 나 역할은 뭐지? 에 대한 질문을 찾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대. 하지만 가족 공동체가 약화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대. 왜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 가족 공동체가 약한. 그치. 가족 공동체도 약화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져서 자아정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대.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거는 인과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원인이 뭘까? 여기서 원인이 뭐야?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어. 여기서 원인이 뭐야? 그거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요. 이거? 저거요. 이거? 저거요. 저거? 네. 그래서 원인은 1번, 2번이 되겠고 결과는 3번이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아정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게 결과가 돼. 자, 4번 문단 넘어가 보면 최근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자기주도형 학습이래. 자기주도형 학습 들어본 적 있어?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거든. 쉽게 생각하면은. 이 말은 자기 공부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즐기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래. 자기주도형 학습이. 그래서 여기 괄호친 데 보면 정의랑 개념이라고 써놨지, 선생님이. 이게 자기주도형 학습의 정의,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인 거야. 괄호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런 학습의 기반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자아 정체성에 있대. 기반은 바탕, 뒷바탕, 밑바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배경 이렇게. 그리고 뒤에 더 보면 갈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래 방황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만약에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 뭘 먹을지 생각하다가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햄버거집으로 바로 가면 되지. 근데 뭘 먹을지 고민하는데 뭐 먹어야 될까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 아직 음식을 못 정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면은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꿈이 없으면 꿈을 찾는데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갈 목표, 방금 얘기했던 꿈 같은 거를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게 자기 주도형일 수 있는 것이래.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자기 주도가 출발한다면 왜 자아정체성 확립에 다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일까?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치. 이거는 문답법. 묻고 답하는 방법. 문답법이고 프랑스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대. 실존주의는 이건 너희가 정확히는 몰라도 되는데 대충 알려줄게. 그냥 듣고 쓰지는 않아도 돼. 실존주의가 뭐냐면 19세기 중반에 그런 철학가들이 내세운 주장인데 인간의 존재랑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존주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 철학 같은 건 어려우니까 그냥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실존주의는. 그래서 뒤에 보면 Life is C between B and D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했대. 여기서 B는 birth고 D는 death고 C는 choice래. birth가 뭐야? 태어난 거. 그치? D는 뭐야? death는 뭐야? 죽은 거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초이스가 있대.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는 거야. 뒤에 더 보면 삶은 곧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래. 이 말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것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산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을 해. 그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몰라. 틀린지 맞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대. 자아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 역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들 속에서 찾아야 한대. 정답이라 보이는 것에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선생님들이 알려줄 수도 있대. 하지만
그 선택들에 대한 정답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대. 내가 선택하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던 그 선택이 맞을지 틀릴지 정답은 아무도 알진 못하는데 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된대. 6번 문단 보면 시험 문제의 답 찾기에만 익숙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이것도 무슨 법이라고? 그치. 이것도 문답법. 영화 에이리언의 여전사로 알려진 할리우드 여배우 시고니 위버라는 사람이 있대. 시고니 위버가 이렇게 말했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 이 시고니 위버라는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가져왔지. 이거는 무슨 법? 그치, 이인용. 이거는 이인용.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지. 인용이라고 해. 위에서 시고니 위버가 말한 걸 좀 더 짧게 정리해서 있대. 1번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2번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자기 확립의 중요성을 나열했대.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인 여건. 아이들이 이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편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불안감을 갖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확립의 중요성이 필요하대. 7번 문단으로 넘어오면 그럼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것도 무슨 법? 문답법. 사람들은 7개로 된 한 글자의 진리를 말한대. 여기서 보면 밑에 나오지? 꿈, 깡, 끼, 꼴, 꽤, 끈, 그리고 꾼.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대. 자, 꿈부터 보면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꿈, 너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의사, 아니면은 경찰, 아니면 뭐 회사원, 공무원 그런 꿈이 있잖아. 그런 장래 희망인 꿈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은 깡, 너희가 생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깡. 그리고 노력을 통한 재치인 끼. 그런 끼가 드러나는 모양새의 꼴. 무수히 강조했던 지식적인 면의 꽤 부린다는 말 들어봤지? 꽤 부린다는 말이 사실 근데 우리가 좋게 쓰진 않지, 거의 대부분. 그치,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꾀를 얘기하는 거야. 지식적인 면의 꾀니까. 그래서 이건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목표를 향한 변치 않는 자세의 끈은 끈기, 참는 거 있지. 그런 거의 끈이고 마지막 종착지인 전문가로서의 꾼이 단계적으로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자기 주도형을 강조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면서 끝났어. 그래서 굳이 자기 주도형을 해라, 자기 주도형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7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이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내용이 끝났어. 자, 뒤에 보면 칼럼 퀴즈 풀어보자. 1번에 답 볼까? 5번. 1번에 5, 2번에 5, 3번은
x? 5? 3? x야 뭐야? 5? 5. 예스. 4번은 x. 5번은 뭘까 다? 주체. 주체. 6번은 객체. 객체. 7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체는 실제의 모습, 실제의 뭐 형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답은 뭘까? 2번? 그치, 2번. 예스. 8번에 뭐가 들어갈까? 질문. 질문? 사실. 사실? 환경. 환경? 선택. 선택? 정체성. 정체성? 믿음. 와. 근데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다 중요한 거니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때. 환경. 환경. 그렇지. 아. 이제. 자, 8번에서 한 개 맞고 한 개 틀렸으면 뭐라고 써요? 8번 뭐라고 썼어? 정체성도 맞아. 맞는 거네. 저는 저는 정체성? 이거 마지막이에요. 교육도 맞아. 환경 안에 교육이 포함돼. 교육도 맞네. 정체성, 맞아. 자신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 질문이랑 붙으면 질문. 사실이에요. 어? 사실. 사실? 자신에 대한 사실? 그거는 조금 달라. 네. 자, 뒤에 보자.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보면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려고 어떻게 했었지? 막 다른 애들 밟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올라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 가에 저명한 사회학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저명하다는 거는 유명하다라는 거야. 유명한 사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조너던 거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교육 압박이 청소년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얘기했대. 교육 압박. 자, 그럼 밑에 교육 압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상대가 전함을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도 전함을 만드는 거래. 전함은 전투함 얘기하는 거야. 엄청 큰 배, 군사용 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전함을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에 우리도 전함을 만든대. 왜냐면 상대가 만들었으면 우리도 싸우려면 우리도 똑같은 게 있어야겠지. 그리고 상대는 우리가 만든 전함을 보고 실제로 전함을 또 만든대. 우리가 만든 거를 보고 쟤네 저거 가지고 있네? 우리도 필요하겠다 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쟤네가 또 만들었네? 그럼 우리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추가로 또 전함을 만들고 결국 계속 경쟁이 가속화가 된다는 거야. 경쟁이 계속 빨라진다는 거겠지. 이거에 비유를 한 거지. 한국 부모들의 모습을. 한국 부모들은 이런 전함처럼 다른 집 아이가 사교육으로 더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대. 그리고 우리 아이만 뒤처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녀. 그러면은 저 아이는 더 똑똑해지겠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대.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다른 부모님들도 교육에 투자를 한대. 저쪽 집이랑 저쪽 집이랑 저기 학원 다니네? 우리 아이도 더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앉으려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한테 앉으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한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래. 첫 번째 문제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온대. 자, 이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뒤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결국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온대.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못 버티는 거지. 상대가
좀 더 버텨서 이기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긴대. 예를 들면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잘했대. 조금 더 잘했는데 옆에서 스스로 보면서 아, 나 쟤보다 못했네. 나는 패배자인가? 난 얘한테 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리고 자신이나 부모가 충분한 능력을 쌓지 못했다고 원망한대. 아, 나는 쟤보다 못한 게 내 능력이 안 돼서. 아, 내가 다른 학원을 더 못 다녀서. 아니면 부모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했어. 그러면서 원망을 한대.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진대. 아,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혐오에 빠진대. 그럴 개연성이 높아진대. 개연성은 확실한 일은 아니야. 확실히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개연성이라고 해. 그래서 뭐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볼 때 아, 오늘 시험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잖아. 잘 볼 수도 있잖아. 저는 오늘 망했어요. 근데 다음에 잘 볼 수도 있잖아. 아무튼 오늘 만약에 시험을 봐. 아, 확실하진 않아. 잘 볼지 안 볼지 확실하진 않은데 아, 오늘 잘 못 볼 것 같아. 아니면 아, 잘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개연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뒤에 보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능력을 판단하는 게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입시에 실패했느냐. 그게 바로 아, 저 사람은 대학에 못 갔으니까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 대학을 못 가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스티븐 잡스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 그럼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 못난 사람이야? 스티브 잡스도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치. 그런 것처럼 꼭 대학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더 보면 나를 보자. 나에는 이제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해서 나와.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이고 그와 같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지. 클린턴은 빨간색으로 해놨고 트럼프는 파란색으로 해놨어. 한번 보자. 원래 반대인데. 그냥 해놨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간색은 보수다. 파란색은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면 클린턴은 공립학교 강화를 공약했대. 근데 트럼프는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공립학교, 자유형 공립학교, 뭐 사립학교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대. 완전 반대 입장이지. 클린턴은 공립학교를 강화해야 된다. 트럼프는 아니다 말고 그냥 다른 학교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트럼프는 그래서 학교들이 더 나아지려면은 경쟁을 해야 된대. 학교가 나아지려면. 왜냐면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싶겠어? 안 좋은 학교에 가고 싶겠어? 안 좋은 학교 아니면 좋은 학교.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시겠지, 다? 그렇다면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지 않고 닫도록 강요하면 나아져야 할 수밖에 없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학교는 사람들이 안 갈 거니까 안 좋은 학교도 좋은 학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런 것처럼 좋은 학교가 되려면 경쟁을 시키고 안 좋은 학교도 좋은 학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모든 학교들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야. 그래서 학교가 경쟁에 노출되면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래. 왜냐면 학교끼리도 좋은 학교가 되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니야. 학교끼리 좋은 학교가 되려고 경쟁하고 그만큼 좋은 학교가 더 많아지겠지, 경쟁하면. 그러면 부모님들도 수많은 좋은 학교 중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리고 밑에 클린턴은 교육의 평등 지원을 강조했대.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강조를 했대. 공교육 강화랑 공립학교 지원을 얘기했는데 공교육은 너희가 그냥 학교에 다니잖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게 공교육이고 그리고 공립학교도 뭐
너희가 그냥 흔히 다니는 그런 데를 공립학교야. 나라에서 지은 걸 공립학교라 그래. 사교육은 공교육이랑 반대되는 게 사교육이거든. 사교육은 쉽게 생각하면 학원 같은 게 사교육이야. 그리고 공립학교의 반대는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개인이 지은 학교야. 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소외층에 대해 교육을 통한 지원을 강조했던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했대.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효율이랑 성과를 좀 더 중요시하고 우수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대. 이거는 효율과 성과, 우수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을 했잖아.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사람들을 더 잘 기억할까? 금메달 딴 사람들을 더 잘 기억할까? 둘 다 안 기억해? 근데 사람들은 금메달을 더 잘 기억해. 만약에 아니면은 4등 했어. 메달도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할까? 네. 누가 있어, 4등?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누구? 이름을 그 말해. 사람이요. 기억 못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등, 꼭 1등하고 2등하고 그렇게 메달 받고 그런 우수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트럼프는. 네. 그래서 위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경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거를 써왔지. 그러면 옆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찬성에서는 경쟁을 하면은 서로 나아갈 수 있고 그거에 통해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면은 서로의 실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승부욕도 생겨서 찬성한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목적을 잃고 서로 그냥 이기려고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다 써봤어? 그럼 넘어갈게. 근데 저거 썼어요. 아, 그래? 내용은 뭐냐? 호랑 애벌레랑 노랑 애벌레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자기가 되기로 결심해서 나비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랑 다른 너희들만의 가진 그런 성격이나 그런 장점이 뭔지 여기다 써봐봐. 그래서 남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남들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래 너희의 모습 남들이랑 다른 그런 모습을 써봐봐. 남들이랑 다르다. 남들이랑 남자다. 아니 나 남자는 더 많잖아. 나 글쓰기 노트 이번 주 거 내용이거든? 이거 보고 써야 되는데 한번 대충 읽어보자 선생님이랑. 가에는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래. 너희가 어딜 머무르든 거기에 주인이 되라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이 진리의 자리라는 뜻이래.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린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 주체적이고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야 된대. 꼭 그래야 돼. 그래야 너희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있대. 네. 그러니까 꼭 내가 뭐 학원에 왔어. 내가 여기 학원 주인이야. 내가 여기 학원 원장이야. 너네 공부해. 이렇게 그런 주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학원에 와서 너희의 역할이 학생이잖아. 학생으로서 너희가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얘기야. 뭐 내가 여기의 왕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에 가도 내가 이 반 뭐 왕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갔을 때는 너의 역할에 맞춰서 그 역할에 맞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얘기야.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대. 행복은 매일 욕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색칠하래. 욕망의 주인이라는 게 욕망이 나쁜 말은 아니야 사실 욕망은. 근데 우리가 조금 선생님이 응.
주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응. 그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문으로 나가도 돼요? 그거랑 좀 달라. 봐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되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왕, 내가 여기에 짱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너희의 역할. 사유리가 만약에 초등학교에 갔어. 그럼 초등학교에 가면은 학생이지. 그러면은 너 스스로의 그 교실에서 학생으로서의 주인이 돼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마음대로 하라라는 뜻은 아니야. 완전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매일 욕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색칠하라는 게 너희에게 욕망이 보면 쉽게 생각하면 행복? 욕망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 행복.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너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보라 이런 거야. 뒤에 보면 나를 안다는 거는 원초적인 나의 욕망을 안다는 의미래. 원초적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이런 뜻이거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원초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밑에 더 보면 청춘은 자신의 욕망을 디자인해야 한대. 청춘들은 너희처럼 아직 어린 청춘들은 자신의 행복을 알아서 잘 그려가야 된대. 타인의 욕망을 버리고 나만의 욕망에서 꿈을 설계 해야 한대. 타인의 욕망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한테 바라는 거, 뭐 친구들이 너희한테 바라는 모습,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바라는 모습,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꿈을 설계해야 된대.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의사가 되기 싫어. 그러면 해야 돼?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자기는 뭐가 있을까? 된장찌개. 아니야. 나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집에서 아니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를 해야 돼. 의사도 연예인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없지. 있어요. 누가? 한의사 있는데 라디오 스타에 나왔어요. 그거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잖아. 본업은 한의사잖아. 의사는 아닌데 백종원이라고. 그 사람도 연예인은 아니야. 사업가지. 그냥 방송에 나오는 사업가지. 근데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TV에 계속 나오던데. 그렇긴 하지. 뭐 근데 드라마 이런 거 나오지 않잖아. 영화처럼. 나왔어요. 그거는 단역으로 나오잖아. 뭐 주연으로 출연했어? 주인공이었어? 네. 아니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주인공 아빠였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너 의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내 스스로 뭐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의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니면 내가 다른 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꿈을 설계해야 된대. 그리고 나에 보면은 타인 지향형 사회라고 나와. 타인 지향형 사회는 인간은 일정한 가치관을 갖지 않고 타인이나 세상 흐름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간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일정한 가치관을 자기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 자기 생각 없이 타인이나 세상 흐름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거나 그 애벌레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행에 맞춰서 요즘 유행은 뭐 이거네? 그러면서 그거 따라가면서 사는 거를 타인 지향형 사회라 한대. 그래서 밑에 보면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로 사회적 성격을 구분했대. 첫째가 전통 지향형이고, 전통 지향형이 뭐냐? 전통에 위배되는 창의성이나 이질적인 행위들. 이질적이라는 거는 다른. 그래서 전통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들, 그런 거는 불필요한 걸로 여겨진대.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을 대해서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고 있던 거,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적 지향형이 있대. 내적 지향형은
자본주의 초기에 생겨나는 사회적 성격이에요. 여기 보면 자본주의 초기 전통과 관습의 힘은 약해지고 개인의 삶을 결정하기 시작한대. 사람들이 이제 옛날 전통이나 그런 관습이 힘이 약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하면서 살아간대. 근데 이런 삶을 결정하는 게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부모나 스승 등 연장자들이 주입한 경로에 따라서 진행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은 했는데 옛날 거랑 다르게 자기 결정은 했어. 근데 이 결정이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옛날 사람들, 뭐 나보다 어른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입하는 그런 경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입된 코스를 내면화하고, 내면화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의 내면,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이라는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적 지향형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너는 뭐 공무원이 되라,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계속 집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 공무원 해 이러면서 내가 공무원 해야 되나 보다, 그럼 내가 공무원으로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내적 지향형이라고 해.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 지향형. 말 그대로 타인한테 지향을 점을 두고 사는 건데, 보면 얘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난대. 자본주의가 고도화된다는 거는 많아졌다는 거야. 아니면 심해졌다. 자본주의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평가에 민감해진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가 되게 많아. 선생님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거든? 회사에서 일할 때 되게 눈치를 많이 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잖아.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미운 짓을 했어. 미운 짓을 하면 친구들이 어떻겠어? 싫어하겠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뭘 하던, 내가 만약에 이거 하면은 주변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뭐 이거 하면은 주변에서 날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난 하고 싶은 일인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못하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대. 그리고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대. 내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위에 글 읽었던 거를 토대로, 이거 위에 거 바탕으로 밑에 글을 쓰면 돼. 글쓰기 노트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가 아닌 부자연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을 써보면 된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원래 나 이렇게 안 하는데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원래는 안 하지만 주변 사람 눈치 봐서 했던 행동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써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눈치 안 보고 타인 시선과 평가를 벗어나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써보면 돼. 그런 적이 없으면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봐. 눈치 안 보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른 사람. 자, 뒤에 가보자. 자, 시점은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관점이나 방식을 말한대. 그래서 책을 보면은 책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시점이 있는데, 서술자가 이 말하는, 서술자,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해.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대. 그리고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서술하는지에 따라서 시점이 4가지로 갈린대. 그래서 밑에 한번 보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 1인칭 주인공은 그 책 안에 작품 속에 주인공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나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대.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그리고 독자는 나한테 친근감을 느낀대. 작품 속에서 그 책 안에 사람이 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근데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 이것도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작품 속에 나가, 근데 얘는 달라. 관찰자 입장이네. 그럼 주인공은 아닌 거야. 뭐 쉽게 생각하면 주인공 친구가 주인공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래. 특징은 주인공의 내면이 직접 제시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한대. 왜냐면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주인공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 주인공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상상력을 자극한대.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전지전능한 뭐 신이시여 뭐 이런 거? 전지적 작가 시. 전지적 참여 시점은 전지적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은 다 뭐든지 다 알잖아. 뭐 어떤 사람의 마음도 알고 다 속마음도 다 알고 그런 것처럼 그냥 완벽하게 다 아는 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 보면 작품 밖의 서술자래. 작품 밖이라는 말은 책에 안 나오는 사람인 거야. 그런 소설 안에 없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내면 심리까지 모두 알고 이야기하는 시점이래. 선생님, 응? 만약 신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뭐 신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신은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대. 왜냐면 다 아니까. 다 이야기해주니까. 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행동해요. 얘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대.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어. 작가 관찰자는 얘도 작품 밖의 서술자야. 주인공도 아니고 책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인물과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그런 인물이랑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 직접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직접 모든 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의 폭이 넓어진대. 그래서 보면 시점에 따른 거리가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자랑 인물의 거리는 가깝대. 거의 똑같은 거지. 여기서는 서술자랑 인물이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도 가깝겠지.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랑 말하는 사람이랑 지금 거의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독자랑 인물의 거리는 좀 멀대. 근데 그리고 이거 표는 이거 뒤에 어차피 문제 너희가 풀어와야 되니까 표 보면서 풀어봐봐.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어차피 이거 이번 주 과제거든. 풀어보고
OX? XO. 맞췄네? 틀릴 줄 알았네. 자, 2번에 답 볼까요? OX. OX? OX. 자, 3번의 답은 OX? O랑 O. 자, 4번은 XO? XX. 아. 자, 5번은 뭘까요? XX. 근데 오늘따라 XX 맞추는 자, 6번은 OX. O랑 X. 자, 7번은 X. X? 뭘까? X. X. 자, 8번은 뭘까? OX. O랑 X. 9번은 뭘까요? OX. OX. 10번은 뭘까요? OX? X. XX? XX. 사유리가 맞았어. 자, 세트 2.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1번 뭘까? O랑 O. 틀이 엄청 많네. 자, 2번. OX. OX. 3번은 뭘까요? XO. XO? XO. 오늘 많이 맞는다니까? 4번 뭘까요? XO. X? X. 안돼. 자, 5번 뭘까? 5번. OX. OX. 6번은 뭘까요? OX. OX? XX? XO. XO? O? OXO XXX XX. 자, 7번 OX. OX. 8번 뭘까요? OX. O. 9번은 OX. XO. 10번 XX. XX. 자, 뒤에 어휘 훈련 봅시다. 전부가 3개 틀렸어. 응? 지금까지 실험했던 거 전부 다 3개 틀렸어요. 전부 다 3개 틀렸다고? 네. 잘했어. 네, 지금까지 10개 틀렸어요. 잘했어. 다 잘했어. 6개 틀렸어요. 잘했어. 자, 1번 뭘까요? 3위. 찬미. 2번은 제한적. 제한적. 3번은 이질감. 이질감. 4번 우발성. 우발성. 5번은 뭘까요? 엄수. 6번은 정밀경. 정밀교육. 7번은 두둔 보호. 8번은 표면 바뀌다. 표면 바뀌다. 9번은 본다사. 그렇지. 자, 10번. 2번. 10번에 2번. 2번. 11번은 1번. 보호. 1번. 자, 12번. 개방적. 개방적. 공질감. 이질감. 이질감. 제한적. 자, 13번. 이거 어려워요. 2번. 오, 오, 어렵다. 잘했네. 맞았다. 장지관에 잘했어. 맞았다.